안녕하세요. 오통TV입니다. 얼마 전에 임업 후계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령을 들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임업 후계자가 되는데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고, 또 신청은 어떻게 하고,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후계자란 임업의 개성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하고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제가 법령을 들어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내용은 별도의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임업 후계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 한 장에 담았는데요. 자격 요건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이 제한이 있으면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가 단기소득 임산물,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입니다. 3번은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입니다. 앞서서 또 제가 임업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업인하고 임업 후계자는 다릅니다. 자격 요건도 다르고 취지도 다릅니다. 임업인은 이미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해당이 되고요. 임업 후계자는 아직 임업인은 아니지만 임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임업 후계자라는 제도를 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55세 미만이면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2번하고 3번은 단기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입니다. 3번은 생산하려는 자죠. 요게 다릅니다. 그런데 생산하려는 자가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2번에 이미 생산하고 있는 자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3번에 하려는 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임업 분야 4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요.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 포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재배 포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작물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한 자입니다. 이 1, 2, 3번은 공통사항이 아니라 이 중에 한 가지 요건만 해당되더라도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단기소득 임산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8가지하고 산림종, 종자, 묘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품목하고 규모가 맞아야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고 해서 임업후계자로 되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해둔 품목하고 규모가 있습니다. 품목이 맞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안 맞으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수신료에서는 밤은 3,000평입니다. 근데 호두나 대추는 900평입니다. 이게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버섯은 표고버섯이라든지 송이버섯 30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나물류에서는 더덕, 도라지 900평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약초류, 삼지, 구엽초나 산양삼이면은 900평이죠. 9,000평이 아니라 900평인 거죠.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류겠죠. 그런 경우에는 900평 이상입니다. 수목, 부산물류, 대표적인 게 수액입니다. 수액은 3,000평이고 나머지는 또 평수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수액은 3,000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상산림 식물류에서 조경수 야생화는 900평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품목들은 평수가 또 다릅니다.
또 그 밖에 임산물은 900평 이상입니다. 이렇게 대상 품목하고 규모가 있는데, 임업후계자에 관심이 있거나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품목 규모에 대해서 방송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하고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임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가 한 장짜리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 하면은 무슨 사업계획서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프리스타일입니다. 그냥 임의로 내가 뭐를 언제부터 어디에 임업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뭐 그냥 자필로 쓰셔도 되고요. 뭐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한 장짜리니까 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임야에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만 들어가 있으면은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기 소유가 있어야지, 소유의 임야가 있어야지만이 임업후계자가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동영상의 댓글에도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내 땅이 없다, 내 임야가 없는데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데 진짜 과연 사실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의 임야를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SNS에서 뭐 땅 한 평 없이도 뭐 임업후계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소유하는 임야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서 쓰시고 그거를 첨부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바로 임업후계자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 신청서 쓰시면 되고 사업계획서도 쓰시면 되고, 이거는 어디 정해져 있다면 요건 갖추시면 되는데, 임업후계자 교육은 최소 40시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인들이나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임업후계자 관심이 있으면 교육부터 받으시라고 합니다. 땅을 먼저 사고 좋은 땅을 뭐 사는 것도 급한 일이겠지만 일단은 임업후계자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후계자는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길래 자꾸 임업후계자 얘기를 하느냐면요. 일단은 산림사업에 혜택이 있습니다. 전문 임업인 중에 임업후계자가 들어가는데요. 전문 임업인 기반조성 사업에 연리 1, 2% 금리로 2억 원 한도 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 사업이 바로 장기수 사업, 뭐 임도 설치, 사립 휴양시설 조성할 때, 단기 산림소득 지원 사업, 임야 매입자금 융자 지원, 이렇게 다양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가 복합 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 대상자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자격을 부여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임도 설치할 때도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인이 임도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임업 후계자는 임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임도 설치인데요. 임도 설치에 대해서는 임업 후계자들한테 문이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수, 물을 대야 되겠죠. 관수 시설도 그렇고요. 울타리 사업, 단기소득 보조 사업,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임의벌채가 허용이 됩니다. 일반인인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게 10세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임업 후계자인 경우에는 83제곱미터나 됩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임업 후계자들한테 임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이렇게 임업 후계자한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업인이 있고 임업 후계자가 있는데, 임업 후계자의 혜택하고 임업인의 혜택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임업 후계자들한테 혜택이 많은데요. 그 임업 후계자가 되면서 최종은 임업인이 돼야 됩니다. 임업 후계자도 혜택이 다르지만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나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이 줍니다. 근데 임업 후계자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업 후계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임업 후계자가 되면서 임업인이 되는 조건을 갖추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업 후계자 자격 요건하고 신청 방법, 신청 서류,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